챕터 3 무엇이 좋은 소금을 만드는가, 그리고 답은 미네랄, 이런 내용인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좋은 소금을 만드는가? 미네랄. 그것은 건강한 소금을 사고자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금의 과학적인 설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질문이다. 무엇이 좋은 소금을 만드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챕터 2에서 정제되지 않은 소금과 정제된 소금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미네랄이 부족한 정제된 소금은 생명력이 없고 부자연스러운 제품이며 가장 피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정제되지 않은 소금은 최적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미네랄을 완벽하게 포함한다. 챕터 2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기 때문에 복습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특정 소금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 정제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소금 속의 미네랄은 소금에 특별한 색을 띠게 한다. 다른 소금들은 어디에서 수확되는지에 따라 다양한 미네랄 수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어떤 정제되지 않은 소금은 회색으로 보일 수 있는 반면 다른 소금은 붉은색, 녹색의 빛깔 등 다양한 색상을 포함할 수 있다. 정제된 소금 제품은 건강한 식단과 양립할 수 없다. 보통 순백색과 매우 미세한 결정으로 인해 정제된 소금 제품을 알아볼 수 있다. 이것은 2장에서 자세하게 논의되었다. 수확되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서도 이 미네랄은 틀립니다. 우리나라 천일염도 이렇게 서해안,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서해안 지역에 신안, 인천, 태안 이런 쪽으로 이렇게 염전이 형성되고 있는데 생산하는 시기, 생산하는 지역에 따라서도 미네랄 함량이 틀립니다. 근데 이제 여기 동해에서 우리 정제염이 나오고 있죠. 요 동해에서. 그래서 서해는 물이 덜 깨끗하기 때문에 동해에서 소금을 만들어서 먹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가끔 만날 수 있는데, 왜 서해에 이 염전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서해에는 갯벌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갯벌이 넓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안에 먹을 수 있는 영양물들이 많다. 그리고 갯벌에는 다양한 그 생물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이 미네랄이라는 것은 바다에 존재를 하지만 육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육지에 이 지각이 계속 비가 오면서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하면 깎이고 깎여서 딱 이렇게 서해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해에서 뻘이 형성이 되기가 쉽고 그 뻘에서 생물학적 다양성이 풍부하고 또 그 갯벌 쪽에 있는 그 바닷물은 이런 지각의 영양물, 지각의 미네랄을 또 많이 함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해에 생산된 소금, 서해에서 생산된 소금도 지역마다 큰 이 차이를 보이는데요. 동해에서 깨끗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금을 생산해서 먹자,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소금 속 수분에 대해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켈틱 소금은 14.3%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것은 프랑스 게랑드 소금의 한 종류입니다. 이것은 수분을 함유하지 않은 정제된 소금과 대조된다. 이 수분은 무엇이며 인체에 유용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바다에서 나오는 천일염은 많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생산과 가공 과정에서 형성된다. 대부분의 천일염은 정발 과정을 통해 바다에서 수확된다. 수분이 정발하면서 일부 수분이 소금 결정체로 흡수된다. 이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면 2장에서 논의된 대로 수확 과정을 검토해야 한다.
대부분의 천일염은 바닷물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과정을 통해 수확된다. 켈트 천일염은 점토가 늘어선 염전으로 바닷물을 흘려 수확한다. 바람과 태양은 미네랄이 풍부한 염분을 남기면서 바닷물을 증발시키는 데 사용된다. 결국 소금 결정체는 미네랄이 풍부한 물질에서 형성될 것이다. 짠물은 포화에 가깝거나 거의 포화 상태이다. 이전에 염전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염전은 이렇게 크게 두 구획으로 나누어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바닷물이 이렇게 유입이 되면 위에 부분은 바닷물을 1차 정류시키고 아랫부분으로 1차 정류된 이 소금물이 아래로 흘러 내려오면서 이 부분에서 소금 결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1차 정류지 이 부분에 있는 것은 바닷물이 많이 증발을 했으니까 소금 농도가 높겠죠. 그래서 브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브라인이라고 하는데, 브라인을 옮길 말을 잘 몰라서 그냥 짠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금이 진하게 포화 상태에 가깝다. 즉 물이 바닷물이 증발이 되면서 약 10% 이상의 그런 어떤 소금 농도를 보이는 그런 물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짠물은 오늘날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는데 야채, 생선, 고기를 위한 방부제로 사용된다. 천연 방부제죠, 소금은. 왜냐하면 박테리아는 소금물에서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냉장고가 있는 현대식 식품 저장고가 등장하기 전에 짠물로 음식을 저장하는 것은 거의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사실 음식을 저장하기 위한 짠물의 사용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소금으로 음식을 저장하는 것은 모든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어 온 식품 저장법이 되겠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소금, 그리고 유체 포유물. 짠물은 공기나 태양에 노출되면 수분이 증발하기 시작한다. 소금 결정체가 모양을 내기 시작할 때 소금 결정체 안에 유체 포유물이 형성된다. 유체 포유물은 소금 결정체의 작은 구멍이다. 나는 이 구멍들을 각각의 소금 결정체의 작은 동굴로 생각한다. 짠물의 습기가 증발하면서 짠물의 일부는 이러한 유체 포유물에 남는다. 이 액체로 채워진 유체 포유물들은 분석한 결과 바닷물에 비해 최대 35배 더 많은 마그네슘과 칼륨을 함유하고 있다. 나는 켈트 천일염 제조업자에게 켈트 소금에 대한 짠물 분석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분석은 사설 실험실에서 행해졌고 표 1의 결과가 나와 있다. 유체 포유물이라는 것은 광물이 생성될 때 결정 내에 유체의 일부가 포획되어 만들어진 고체, 액체, 기체상의 포유물들을 총칭하여 유체 포유물이라고 한다. 소금 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결정이 되는 가운데 어떤 이 공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작은 동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공간 안에 소금물이 이렇게 갇힐 수 있는 거죠. 또는 기체 상태의 어떤 이산화탄소도 포집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렇게 유체 포유물이라고 합니다. 요 유체 포유물들을 이야기하는 이 데이비드 박사는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이제 브라인이죠. 여기에 들어있으려 그러면 거의 26%의 그런 짠물이 되는데, 요런 것들이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 함량이 많기 때문에 요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소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는데, 저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금 속에 있는 미네랄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이 물이 미네랄 함량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견해는 제시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브라인 짠물이라는 것은 역시 어떤
그 간수, 마그네슘 계통의 이런 화합물로 존재를 합니다. 이런 화합물들로 존재를 하는데, 일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이런 화합물들이 우리 몸으로 쏟아져 들어오면 이걸 다시 깨트려야 되는 작용을 우리 몸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걸 깨트려서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 구조물들이 부서진 상태, 부셔버린 상태를, 즉 간수를 빼고 섭취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짠물의 농도가 더 많다. 제가 미네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좀 추가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양도 뭐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야기를 했을 때 뭐가 더 중요하냐? 저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온이 되게끔 쉽게 흡수가 될 수 있는 미네랄들을 만드느냐? 그래서 질을 높이자,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양이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마그네슘이나 이런 포타슘이나 이런 것들이 잘 우리 몸에 흡수되게끔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표현을 하면 좀 이상할까 모르겠습니다만, 에너지를 좀 가지고 있는 상태의 미네랄, 그리고 쉽게 흡수가 될 수 있는 화학 구조식을 가진, 쉽게 이온이 될 수 있는 화학 구조식을 가진 그런 형태로 먹을 수는 없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짠물은 실제 소금에 비해 마그네슘과 칼륨을 훨씬 많이 함유하고 있다. 소금의 정제 과정은 최종 생산물의 모든 수분을 제거한다. 정제된 소금 제조업자들은 완성된 제품이 매우 작은 구멍이 있는 솔트 세이클을 통해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기 위해 모든 수분을 제거하려고 노력한다. 비록 정제된 소금 제품들이 작은 구멍을 통해 쏟아질지라도 이 소금 용기를 통해서 잘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표현입니다. 그것의 귀중한 미네랄은 모두 제거하였다. 이런 종류의 소금은 피해야 된다. 마그네슘, 칼륨,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바닷물이 농축된 짠물은 높은 함량의 마그네슘과 칼륨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은 인체에 중요한 두 가지 미네랄이다. 마그네슘은 인체에서 11번째로 풍부한 화합물이다. 마그네슘은 신체의 수백 가지 화학 반응의 보조인자로서 필요하다. 적절한 마그네슘 수치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에 필수적이다. 불행히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추정에 따르면 미국인 중 32%만이 마그네슘 섭취 권장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나는 적혈구 마그네슘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데 75% 이상의 사람들이 마그네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 결핍이 미국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더불어 칼륨 또한 모든 생명체에 필수적이다. 칼륨은 체균형 유지, 근육 수축 촉진, 신경 자극 등을 포함한 중요한 신체 기능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칼륨이 부족하다. 정제되지 않은 소금은 칼륨과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물질을 쉽게 공급함으로써 몸에 이롭다. 천년염은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 박사도 역시 소금을 통해서 어떤 보조적으로 미네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살펴볼까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정제된 소금과 같은 정제된 식품들을 섭취하는 것은 영양소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밀가루도 깎아서 먹고 혀에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깎고 없애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탈피 과정을 통해서 영양소가 많이 소실이 되고 있죠. 인간은 신체가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올바른 영양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음식을 먹도록 설계되었다.
불행하게도 일반적인 미국식 식단은 이러한 필수품들을 공급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기본적인 영양소가 결핍된 활력을 잃은 신체로 이어질 것이다. 정제되지 않은 소금은 80가지가 넘는 필수 미네랄의 균형을 인체에 공급하는 완전한 식품이다. 여기도 80가지 미네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약 정제되지 않은 소금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선택된다면 마그네슘과 칼륨과 같은 영양 결핍을 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에 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천년염을 먹게 되면 마그네슘과 칼륨 같은 영양 결핍이 생기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기까지 챕터 3을 공부를 했습니다. 끝으로 이 통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통증이 생기죠. 근데 그 통증을 요즘 현대인들은 잘 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내가 몸이 어디가 아프기 때문에 보내는 하나의 신호죠. 이게 하나의 신호입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자동차 계기판인데요. 왼쪽에는 이게 연료고, 이게 온도 게이지입니다. 온도 게이지인데 엔진의 온도를 측정하게 되어 있죠. 이게 잘 신경을 안 쓰는 분들이 많은데, 운전할 때 우리 엔진은 항상 그 바람 또는 물에 의해서 이렇게 식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열이 나기 때문에 엔진은 연료를 태워서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항상 식혀줘야 됩니다. 바람 또는 물로 식혀주게 되는데, 물이 부족하거나 어떤 원인에 의해서 엔진이 과열이 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신호가, 이 게이지가 중간을 넘어가게 되겠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 되죠. 차를 멈추거나 수리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차가 녹아버리겠죠, 엔진이. 이와 같이 이런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리 몸에 있는 통증도 그냥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진통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무조건 무시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재밌는 가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룡이 있는데, 이 공룡이 이 길이가 길죠. 여기서부터 한 10m 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여기 꼬리에 뭔가 찔렸어요. 근데 여기 이제 신호가 갈 거 아닙니까? 아프다. 근데 이게 하도 길어서 이게 10m 정도가 되니까 여기 뇌에 아프다라는 신호가 도달하기까지 2초가 걸린다고 가정합시다. 자, 2초가 걸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떤 이런 육식 공룡이 꼬리를 물고 뜯어먹어도 2초 동안은 감각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2초 뒤에 내 꼬리가 다 뜯어먹혔네? 이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 통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겁니다. 이 필요한 통증을 우리가 너무 쉽게 제거하기만 하고 좀 피해 가려고 하지 않는가. 통증이 생기면 내한테 문제점이 뭔가, 내 몸에 문제점이 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가끔씩 어떤 고객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건강 상담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어머님이 전화를 주셔서 우리 사이가 55인데 쓱 피곤해하고 당뇨가 있는데 보약을 한 첩 먹이면 어떨까, 이렇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위분의 그 정상을 살펴보니까 당뇨가 있고 의사의 권고로 그 저염식을 이제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것처럼 저염식은 필수적으로 당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렌닌을 급격하게 발생시키고 신장의 부신이나 신장의 기능을 계속 지치게 만들어서 저염식은 반드시
당뇨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의사는 싱겁게 먹으라고 권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면, 당뇨가 싱겁게 먹어서 오는 건데,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소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싱겁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당뇨를 병원에서 치료하는 약을 준다? 있습니까? 그런 게 없죠. 그냥 뭐 유지를 하는 거죠. 왜 어떻게? 뭐 당을 적게 생성하거나, 물론 제1형 당뇨에 있어서는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후천적인 뭐 당뇨, 당이 제대로 세포로 흡수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병원에서는 치료할 기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약을 주면서, 이거 진통제와 거의 뭐 같은 거죠. 그러면서 당을 유지를 시키려고 하는데 저염식을 한다. 저염식을 하니까 맨날 피곤하고 또 다른 병이 생길 수 있다. 소화불량이나 각종 질환이 생기게 되고, 약 팔아먹기 좋은 구조죠. 고혈압 고칠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가면 진통제, 통증은 아니지만 진통제와 뭐가 다릅니까 그게? 그러면 그런 약을 먹으면서 치료되지 않는 양약을 계속 섭취를 한다? 그러면 또 뭐 소화가 안 되고 뭐 관절염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환이 생길 수 있죠. 이 약을 팔아먹기 좋은 구조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머니한테 드린 말씀이 뭐냐면, 백약이 무효다. 보약 그 사위한테는 보약을 먹여도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소금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 당도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해서 에너지가 생기지 않고 모든 부분에서 정상적일 수가 없습니다. 신진대사 기능에서 소금이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그냥 링거 소금물이나 한번 소금 수액을 맞고 오면 되게 힘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피로 회복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이죠. 소금물 먹으면 되는데, 옆에 가장 좋은 거를 놔두고도 의사가 싱겁게 먹으라고 하니까, 그 의사는 뭐를 근거로 해서 싱겁게 먹으라 그러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제가 드린 말씀이, 백약이 무효고 그 사위분은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둬라. 어머님이 사위한테 소금을 먹으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사위는, 야, 어머님은 또 어디서 그런 엉뚱한 소리를 듣고 와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할 게 뻔하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그렇게 살도록. 우리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머님은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가 아프거나 뭐 시리거나 할 때 소금으로 양치를 하고, 또 평소에 소금을 드시고, 그렇게 해서 본인은 또 건강하다고 하네요. 나는 건강해서 소금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사위한테 이야기할 길이 막연하다. 그래서 제가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 그냥 살도록 내버려둬라.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소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분들은 적절하게 소금을 섭취를 할 줄 알고, 또 어떤 소금을 선택할 줄 알고, 또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기르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겁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어머니의 식단에서 건강이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